안녕하세요. 콜라보 뉴스 기자 유소연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선도기업 주식회사 에어클린의 대표님을 모시고 공기는 생명이다 에어로88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어로88 개발자 이석재입니다. 제가 예전에 호롱정보통신의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그게 돈을 참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젊은 혈기에 제가 온라인 게임 회사를 인수해서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2010년 2월 달에 입원을 해서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게 그해 8월에 제가 에어로88을 만났습니다. 에어로88을 만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 현대인들이 환경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인드나 또 그에 따른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 대부분의 우리 일반 시민들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일단 주머니에 자기 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신경합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재앙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또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아마 요즘 정권에서도 탄소 배출에 대해서 많은 법이 강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점진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는 예전부터 우리가 사용한 화석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를 지금까지 사용을 해서 오늘날의 지금의 지구가 된 겁니다. 근데 화석연료를 사용을 해서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지구가 심각하게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에어로88, 이 혁신적인 기술력을 담고 있는 에어로88만의 장점과 기본적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에어로88은 화석연료를 완전 연소를 시키는 신물질입니다. 즉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탄소와 수소를 분리시켜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 자동차나 오토바이, 선박 이런 것들이 연소를 한다는 얘기는 시동을 걸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탄소와 수소가 있는 것 중에 연소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탄소를 태워줘요. 그럼 뭐가 남냐면 우리가 아는 산소와 수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연소가 돼서 탄소 절감,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어로88은 그 완전 연소를 시켜주는 신물질입니다. 이 에어로88이 반영구적인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속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에어로88은 우리가 흔히 아는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액체에 들어가면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구적이란 말은 우리가 에어로88을 넣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선박이나 그 기계들이 폐차하기 전까지 우리가 에어로88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님, 탄소 절감기 에어로88을 사용하면 연비가 10%에서 15%까지 절감되어서 운전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에어로88은 완전 연소가 핵심 기술인 신물질입니다. 그래서 에어로88을 넣게 되면 연비가 10에서 15% 절약이 됩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주유소를 가게 되면 보통 휘발유와 고급 휘발유가 있습니다. 보통 고급 휘발유가 보통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그런데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일반 휘발유를 넣습니다. 근데 우리 에어로88을 넣게 되면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절약이 돼서 일반 기름을 넣는다 하더라도 고급 휘발유를 넣은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로88은 아마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마 이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에어로88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어로 88의 사용 방법은 디젤 차량과 휘발유 차량이 좀 다릅니다. 우리 에어로 88은 연료 펌프를 통해서 연료 탱크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휘발유 차량은 뒷좌석에 있는 그리고 뒷트렁크에 있는 연료 펌프를 열어서 연료 탱크에 10리터에 한 개씩 우리 에어로 88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디젤 차량, 대한민국에서 나와 있는 디젤 차량은 기름통을 열었을 때, 주유구를 열었을 때 기름이 보이면 거기에 10리터에 한 개씩 우리 에어로 88을 그 주유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넣고 나서 3시간 후부터 에어로 88의 효능이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외제차, 즉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외제 차량들은 모두 다 연료 펌프를 통해서 연료 탱크에 에어로 88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주유구에 불순물이 못 들어가게 중간에 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름종이, 실험실에서 배웠던 거름종이 있죠. 거름종이가 주유구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연료 펌프를 통해서 연료 탱크에 에어로 88을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근데 외제 차량은 경유차는 휘발유차든 상관이 없이 거름종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 차량은 연료 펌프를 통해서 에어로 88을 넣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나온 국산 차량은 휘발유 차량은 연료 펌프를 통해서 연료 탱크에 넣어야 되고, 디젤 차량은 기름이 보이면 바로 주유구에다가 에어로 88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효과는 3시간 후부터 에어로 88은 발휘가 되고, 그게 끝까지 효능이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름이 적고 안 적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7년 후에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남극에 있는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 해수면의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낮이 차이가 생겨서 동해가 서해가 위치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어로 88이 모든 전 인류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에 이 에어로 88이 사용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탄소 절감기인 에어로 88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환경도 개선하고 운전자분들이 경제적으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에어로 88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주식회사 에어클린 이석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